올해 2022년 시큐레이터 파트너 서밋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큐레이터는 벤더사로서 또 고객에게 필요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큐레이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제가 올해 창업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초기에는 중요 국가기관들의 거의 직접 판매를 위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파트너 정책을 이제 활성화하면서 작년에 처음 파트너 서밋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저희 주요 그 파트너분들이 많은 성과를 내주시고 올해도 또 이렇게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저희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더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더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해킹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건데요. 일단 해킹 공격이 대부분 일어나면 대부분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근보위원회에 따르면 75%가 이메일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4%가 이메일을 통해 일어난다고 통계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킹 공격을 막으려면 사실 이메일부터 먼저 막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는 실제로 악성 코드는 문서를 통해 가장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 파일의 대부분이 첨부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주요 그 해킹 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 타이틀을 이제 정리해 본 건데요.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 이런 식으로 왜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냐면 어떤 회사건 간에 내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 USB를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는데 실행 파일은 대부분 못 보내고 문서 파일을 먼저 보낸 다음에 문서 파일이 내부로 들어가서 실행 파일을 드랍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방식인데도 이게 참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막기가 어렵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안티바이러스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는 탐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그너처가 없이 새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는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타겟 공격들은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고 바이러스 소타를 올려서 이제 검사해보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한 10년 전쯤에 이제 APT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이거는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다시 말하면 시그너처가 없는 악성 파일을 탐지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아주 뭐 이 당시에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아주 센세이션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APT 솔루션 사업이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시그너처 없이 악성 코드를 진단할 수 있긴 한데 가상에서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없으면 시그너처가 없어도 진단한다라는 컨셉입니다. 장점은 unknown detection,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행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보통 5분 정도 기다려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으로 받지 않고 이제 언제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5분 정도 딜레이를 해도 큰 불편함 없이 이 APT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PT 솔루션은 이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악성 코드 제작자가 이거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행위 기반을 우회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가상 환경에서 한번 돌려보니까 가상 환경이면 악성 코드가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 기반 솔루션이 5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3, 4일 후에 동작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 타겟 공격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문서 파일을 한 3, 4페이지 이렇게 넘겨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할 때만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이 쓰는 방식이 이렇게 세 방식인데
이 이외에도 내가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한 많은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지만 이 행위를 보고 꼭 진단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고 행위를 5분 동안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안티바이러스에서 진단을 한다는 거는 요 파일에 요 시그너처를 보고 요 특징을 보고 CRC를 찍어서 진단을 하는 게 이제 시그너처 기반의 방식이에요. 진단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변종에 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 기반이라는 거는 마치 CCTV처럼 이제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냐면 요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파워쉘이 실행됐고 파워쉘이 어디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이런 행위를 프로세스 리스트를 취합해서 악성이다 정상이다 판단을 하는 건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지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한 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막 3분으로 줄이면 5분에 일어나는 악성 코드는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 1분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분에 일어나는 악성 코드는 진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탐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행위를 우회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안티바이러스 그리고 샌드박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그너처, APT 이렇게 있는데요. 악성 코드 제작자가 악성 코드를 내가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고 바이러스 토탈에 한번 올려보고 시그너처에서 진단 안 하면 이 행위를 우회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해서 보내면 이 두 솔루션을 쉽게 우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솔루션을 우회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분석가가 이렇게 디버거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게 지금 이 환경에서는 악성 코드가 행위가 일어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악성 코드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디버깅 기술을 자동화한 게 이제 저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가 일어나지 특정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악성 코드를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악성 코드 레벨에 대해서 이 카테고라이저에서 이제 분류한 표예요. 가트너에서 이 레벨 1 악성 코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레벨 1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 토탈이라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전 세계 백신들이 한 70여 개 정도 돼요. 근데 전 세계 백신들에 대한 70여 개의 백신들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파일을 올리면 몇 개 진단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 토탈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토탈에서 전 세계 백신이 80% 이상 진단하는 올드 멜웨어를 레벨 1 멜웨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럼 레벨 5 제일 높은 악성 코드는 뭐냐라는 정의를 보면 바이러스 토탈에서 0이 나오는 겁니다. 바이러스 토탈에 던져보면 전 세계 모든 백신들이 정상이라고 진단하는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악성 코드를 새로 제작해서 바이러스 토탈에 올려보고 백신들이 진단을 못하는 이런 악성 코드를 이제 레벨 5 악성 코드고 새로운 타입의 악성 코드를 레벨 5 악성 코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예를 들자면 내가 악성 코드에 정말 감염되기 싫어서 내 PC에 전 세계 70개의 백신을 다 사가지고 다 깔고 있어도 감염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레벨 5 악성 코드인데요. 이런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컨텐트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CDR이란 기술인데요. 문서가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아시죠? 매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기술인데 그거를 이제 악의적으로 넣으면 문서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악성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문서의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나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제거하고 모아주는 그래서 이런 문서의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걸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무빙 타겟 악성 코드들은 취약점 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셈블리 레벨에서 리버스 엔진에서 진단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DR도 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요 레벨 5 악성 코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플랫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무회화 기술이 있습니다.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 같이 문서에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행위를 하는 걸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런 다양한 위협 분석 기술이 있어요. 파일 식별이나 그 TI, AI 이런 기술로 이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R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CDR은 파일이 들어오면 파일 문서 구조를 이제 분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액티브 컨텐츠를 제거하고 문서를 다시 재조합해서 문서 손상 없이 받는 사람은 매크로가 제거된 문서를 보게 되는 게 CDR 기술입니다. 근데 이 CDR 기술은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요. 문서가 원본과 달리 조금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표 같은 게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막상 사용하면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이 사실 더 큰 단점인데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CDR을 쓰면 완벽하게 악성 코드가 차단이 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CDR이 할 수 있는 건 문서의 정상 기능의 악성 행위를 하는 것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CDR을 얘기하면 어딘가에서 시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가 대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CDR을 이용해서 악성 매크로를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 폰트나 표 속성에 있는 취약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 매크로 같은 걸로 악성 코드를 공격하는 방식은 아주 레벨 1 아주 낮은 악성 코드 방식이고요. 익스플로잇을 이용하는 거는 아주 고급 해킹 공격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CDR에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셈블리 레벨에서 CDR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CPU 레지스터 EIP를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CPU 레지스터가 바뀌었는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상황인데 CPU 레지스터가 여기로 가서 쉘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크로벨 리더의 정상적인 기능인데 힙 안에 쉘코드를 보고 이게 잠재적으로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가가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 레지스터에서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건 취약점이 일어나면 이게 2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어크로벨 리더가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CPU 레지스터는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가서 악성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원리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자동화해서 원래는 이렇게 디버거로 분석을 하던 거를 저희 솔루션 안에서 파일이 들어오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가장 레퍼런스도 많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메일 쪽에 걸으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SLE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일단 MTA와 그러니까 스팸 서버와 메일 서버 사이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패스해주고요. 악성인 경우에는 바로 격리를 해주는 게 시큐레터 이메일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이제 APT 솔루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저희 솔루션을 막상 사용해 보면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48건씩 들어오고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8건, 알려지지 않은 게 40건입니다. 근데 이게 뭐 고객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한 40건씩 나와요. 그러니까 걸어보면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악성 코드를 40건씩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이거 저희 실제 대시보드인데 언제 많이 들어왔고 알려진 공격은 뭐고 안 알려진 공격은 뭐고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거를 내가 왜 사용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 달에 사용 안 하면 40건씩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시면 악성 코드가 실제로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시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바로 느끼게 되는 게 이 이메일 쪽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SLF 부분이에요. 우리 솔루션이 경쟁 없이 누설 입성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저희 매출 추이를 보면 저희 매출의 반 이상이 이쪽 시장이에요. 이쪽 시장을 저희가 왜 독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
망연계 솔루션에 연동을 할 수 있고요. 웹 게시판, 문서 중앙화나 이 그룹에 연동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망연계는 여기가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망이고 여기가 인터넷이 되는 망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망 분리를 해놓으면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이제 이메일과 비슷하게 비실행 파일이 주로 들어가고요. 실행 파일은 승인된 파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메일과 비슷한 점은 비실행 파일이 주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다른 점은 뭐냐면 이메일은 다른 사람이 보내고 내가 받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5분 정도 걸려도 컴플레인이 없는데요. 여기는 내가 PC를 2대 쓰면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걸려있는 게 대부분 안티바이러스 정도 걸려있는데요. 시그너처 기반 걸려있는데 여기에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때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면 일단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에 불편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일단 속도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서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5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웹 공용 게시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팩스로 다 문서를 보냈는데요. 지금은 웹 보드의 게시판에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 민원인들이나 금융권에서 고객이 문서를 올리고 5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면 진단료와 상관없이 적용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문서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2017년도에 저희는 이제 디버깅 방식이에요. 디버깅 방식이라서 행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트리거를 찾는 제품이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보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저희가 2017년도 GS 인증에 보면 평균 진단 속도가 43초예요.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을 하는 제품 중에 1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무려 2017년도에 받은 자료인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도 한 번 더 IT 평가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엔진을 최적화하면 최적화할수록 이 디버깅 엔진은 엄청나게 속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평균 27초입니다. 저희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제품 중에 30초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은 단연코 없습니다.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을 아주 빨리 하고 싶다라는 시장에 들어가면 경쟁자가 들어올 수가 없이 우리 제품을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APT 솔루션은 시간이 5분 정도 걸려도 괜찮은 시장이에요. 이메일이나 네트워크 미러링 이런 데 연동하면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 시장인데요. 이 시장은 5분 걸리면 들어올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과 이 시장은 달라요. 저희가 이 시장에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 보안 솔루션이 예산을 잡고 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예산을 잡기까지 뭔가 히스토리가 있어야 예산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 솔루션을 대부분 팔아왔는데 점점 여기 포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레퍼런스가 올라갈수록 이쪽으로 점점점 이 고객이 늘어나고 이쪽에서도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3년 전에 그 임출산부 게시판에 솔루션을 하나 납품했어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봤더니 저희 솔루션의 파일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는 건보에서 텍스로 받던 민원들을 다 웹보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진척률이 지금 한 17% 정도 되는데 기존에 한 대 장비 가지고 쓰려고 하니 엄청나게 느려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띄워서 저희가 작년에 최상위 장비 이 건보에만 6대가 들어갔고요. 올 하반기에 4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사이트에만 1억짜리 장비 10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건보뿐만이 아니라 이 예전에 팩스로 보낼 때는 위협이 없었는데 이거를 다큐먼트를 웹에 업로드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생겼습니다. 건보 사이트에 누구나 다
팩스로 보내려고 하는 문서를 누구나 다 건보에 올릴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담당자는 안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리면 감염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건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원 게시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서 이 시스템을 이 사업을 할 때 요구사항이 이랬습니다. 10초 안에 올라와야 돼. 민원인이 올리면 10초 안에 올라와야 돼. 그리고 시그너처가 아닌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BMT 결과, 여기 들어가서 POC 결과를 보면 진단 속도가 4초, 4초, 5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이런데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잡고 들어가게 되면 뭐 경쟁사랑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언노운 디텍션을 20초에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이 이 파일이 들어오면 파일을 구조를 분석하고 뭐 다양한 진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 중요한 건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화려한 UI보다는 진단율에 있어요. 비실행 파일 진단율에 있는데 공식적으로 고객이 진단 테스트 결과를 요구했을 때는 BMT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고 공식적으로 키사 정보보호 성능평가서에서도 진단율이 1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는 이거를 고객한테 제출할 수가 있고 대부분 APT 솔루션과 경쟁할 때는 BMT를 대부분 하고 들어가십니다. 저희 고객이 지금 이쪽 고객은 APT 솔루션이랑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LF는 거의 경쟁 없이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드릴 텐데요. 저희 회사는 2015년 9월에 창업을 했고, 이제 저는 창업가이기도 하고, 이 취약점 분석가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 7년 전쯤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지금 현재까지 누적 투자 금액은 한 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밸류에이션은 한 9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 인원은 한 5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히스토리인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됨으로써 한 100억 원 정도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 보호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기존에 이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이 있었고요. 이 행위 기반 솔루션이 있었는데 이게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지만 속도가 매우 오래 걸린다. 그래서 게시판이나 망연계나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비실행 파일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을 오고 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당연히 APT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APT 시장에서 계속 경쟁을 해왔어요. 예산을 대부분 다른 APT 솔루션을 구매하려고 했던 거를 바꿔서 들어가거나 BMT에 이겨서 들어가거나 대부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이 시장입니다. 언노운 디텍션을 아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웹 게시판이나 망연계나 이쪽에서 우리가 신규 독점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1세기에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가 오고 가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문서를 만들어서 전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웹 게시판이건 메신저건 망연계건 이메일이건 컨텐츠가 오고 가는 구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솔루션이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차성 대표님 발표.